안녕하세요. 찬성측입니다. 저는 일단 여성 징집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이유로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서 이제 0.7명밖에 불평균적으로 출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진짜 병력 자체가 모자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라는 특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이 진짜 군대에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제 예시로서 이스라엘과를 들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1948년에 건국하면서부터 여성도 군 징집을 하였는데요. 군사적 능력이나 체력, 지능, 성격 등을 평가받아서 자신에게 적합한 보직을 배정받아요. 그래서 꼭 여성이 못한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여성도 다양한 직무에서 본인이 맞는 쪽으로 이제 군에서 직업처럼 이렇게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성이 이제 그 군에 투여가 되면은 남성들만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여성도 같이 의무를 지음으로써 양성 평등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찬성적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 징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다음과 같은 근거 3개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저하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건 맞지만 다른 대응책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 없이 여성 징병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무기 운용의 무인화와 그 다음에 비대칭성 전략의 증진으로 인해서 40만의 현역 필요 인원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0만의 현역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향후 20년 뒤 출산율의 문제점이 되는 20년 뒤에는 몇 명의 현역이 필요한지 지금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40만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성을 징병해야 된다는 것에는 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부터 현역 행정 인원들을 군무원과 외주 용역으로 대처해서 군인 필요 인원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효과가 발휘가 된다면 충분히 지금 여성 징병 없이도 그 병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근거로 여성의 사회 진출 시기가 2년 늦어짐에 따라 안 그래도 높은 초산 평균 연령과 낮은 출산율이 더 저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초산 평균 연령은 32.1세인데 이거보다 2년이 더 늘어가게 되면 34.1세로 노산이라고 생각하는 35세와 거의 밀접한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징병을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발화를 운용하고 이제 그 병력 판정 검사를 통해서 적합성을 따져서 보직을 이제 선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드는 필요한 재반 비용이 과연 그 여성 징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율성에 비해서 높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 징병은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세 번째 거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여성 그 병력 이스라엘의 경우에 병력 판정 검사를 통해서 적합성과 적성을 따져서 필요한 보직에 이제 부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경우에는 선발화에 운영하는 데 드는 판정 검사의 비용의 증가라든가 그리고 다른 이제 군 내부에서 여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의 증가를 따져 보았을 때 과연 여성 징병을 받아들여서 얻을 수 있는 효용성 대비 가치가 높은가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얘기했고 두 번째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을 제시하면서 또 첫 번째 찬성 입장에 대해서 약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논거를 좀 섞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배틀을 할 텐데 가능하면 이걸 뭐 정해진 시간에 세 가지 다 우리가 좀 배틀할 수 없을 것 같고 본인 삶의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 1분씩에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배틀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 2번이 약간 비슷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성 징집 말고도 이제 다른 방안이 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내시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근거를 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2020년에 현역 행정 인원에 대해서 군무원과 외주 영역으로 인원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행정 인력으로 소요되고 있던 병력을 전투 인원으로 돌려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또 현재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국방부에서 최근에 발행된 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거기도 적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병력이 적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돌파 방안으로 무기 운용의 무인화를 이뤄내고 그 다음에 40만의 현역 필요 인원을 하락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 대비책을 세워놨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방대 백서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방안이 지금 또 충분히 적용되고 이거에 대한 효과가 나오기도 전인데 새로운 방안인 여성징병제를 도입하자고 얘기하시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도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이게 언젠가 우리나라도 직면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군인 대우 문제나 이제 군 생활 환경이나 뭐 급여에 관한 문제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90% 이상의 남성들이 지금 군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남성들이 이제 대우를 많이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성들은 왜 안 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논리가 이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여성들도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뭐 안 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남성들이 이제 뭐 너도 군대나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 논의가 언젠가는 계속 골이 깊어질 바에야 저는 이게 언젠가 부딪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왕 이렇게 된 겸 노르웨이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이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 징집을 한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실현이 되고 있고 물론 굉장히 소수의 남녀만 군대를 가고 있긴 하지만 그게 언젠가 이제 국가 경제력도 증가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군인들에게 급여를 그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이게 직업적으로 뭔가 보다 완성된 그런 위치를 만들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게 꼭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국적으로는 젠더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급여나 대우 환경에 대한 부분은 여성 징병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생각돼서 대답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왜 안 가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또 여성은 군대에 있습니다. 제가 군 부사관으로 군대에서 51개월을 복무하고 나왔는데 주변에 여군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들은 충분히 지금 또 지원을 해서 국가에 대해서 복무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이 왜 안 가냐에 대해서 이제 양성평등 젠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과연 여성 징병을 통해서 양성평등을 얻을 수 있는가? 여성 징병을 해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모두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진정한 양성평등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최근에 있었던 게 2012년에도 있었고 2022년, 23년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여성은 전투를 수행하기에 남성보다 적합하지 않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역이 아닌 보충역과 전시근로역으로 병력 지원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전시에는 유사시 전투에 참여해야 하므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면서 여성의 그 군복무가 그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이루어내는 길인가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내렸던 적이 많습니다. 되게 일관된 답변을 한 3번, 4번 정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성 측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논의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제 예로부터 그 남녀가 해야 될 그런 역할에 대해서 너무 구분이 뚜렷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여성도 이제 뭐 전투병으로는 못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그 사실 여성들이 비전투병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투병으로서 이제 뭐 다양한 업무 뭐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공장 수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업무도 볼 수 있고요. 그런 뭔가 섬세한 부분에서 여성들이 더 잘 할 수 있을 법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남성만 꼭 군대에 가라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군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군대에서 전투병과든 행정병과든 떠나지 않고 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훈련인데요. 훈련 같은 경우에 행군과 기지 경계 근무에 대한 행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투와 관련 없이 진지공사 그리고 제설, 하역 등의 업무 등을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더 많이 걸어야 되고 엄청 훈련을 힘들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과연 남성의 신체적인 능력과 여성의 신체적인 능력이 같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방금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 당연히 신체적, 이게 제가 말하는 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이랑 남성이 동일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인한 체력을 기르면서 이제 여성들도 자신의 이제 신체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인지 훈련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뭐 신체적 그런 수치심을 없애는 강화된 훈련 또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도 적용을 한다면 여성도 그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 게 가능하다 생각하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K2 소총을 이제 무게를 보니까 3.3kg이더라고요. 그 정도면 이제 뭐 무거운 노트북 수준인데 여성들도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K2 소총 3.3kg라고 하셨잖아요. 소총 말고 방독면과 전투모, 헬멧, 그 다음 이걸 단독군장이라고 하고, 완전 군장이라고 하면 18kg짜리 배낭을 더 매야 되는데, 그건 도합은 이제 거의 30kg에 육박하는 거를 메고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30kg를 드는 거에 대해서 남성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평균적으로. 남성이 드는 게 당연히 더 효율적이긴 하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차원의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또 한번 끊으셔가지고. 그러면 더 효율성이 좋은 거를 놔두고 더 비효율적인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효율성을 떠나서 합리적이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90% 이상 남성들을 보내가고 있는데, 지금 현역 규진도 완화가 되는 바람에 평발이라든가 120kg에 육박하는 사람들도 군대 현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이것보다는 차라리 남성 중에서도 조금 건장한 사람들 위주로,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군에 보다 적합한 사람들 위주로 병력 의무를 나누어지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합리성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모순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성 같은 경우에 가서 전투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끌고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만약에 하다가 여성은 더 힘들어하니까 조금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지금 훈련 중지 이러면서 여성은 쉬게 해주고 남성은 계속하게 한다면, 남성들이 거기에 있는 남성들이 과연 이게 평등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이제 전투병과로 배속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전투병과로 복무하고 있는 남성들이 그 비전투과로 병과로 복무하고 있는 여성들한테 평등하다고 느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하는 편이 훨씬 평등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남성만 가고 있어요. 완전 그냥 이제 또래 친구들 보면은 남자애들이 군대를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를 하고, 또 여성들한테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너 군대나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데, 그 여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자들도 남성이 군대를 안 가길 원해요. 자기 남자친구, 남편 가고 하면 이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같이 통평등을 향해서 같이 간 상황에서 그게 차이에 의해서 약간의 배려라든가 그런 차이가 생겨나는 건 오히려 나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보다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군대 안에 얘기 말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예비군이라는 걸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성이 군대를 다 통과가 돼서 군대를 갔다고 하면 여성 예비역은 운영해야 될 것 같나요? 아니면 운영하지 말아야 될 것 같나요? 운영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성 예비역이 운영이 되는데, 그럼 여성 중에도 예비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 차이가 더 남성보다 더 많이 벌어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여성 내부에서 이게 평등하다고 느낄 건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못 가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정신적인 문제를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사상이 이제 팽배합니다. 이제 양태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가 남들보다 우월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서 이제 남녀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 자체를 주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네가 더 특별해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큰 경쟁과 그런 불화가 갈등이 조장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개선과 조금이라도 이제 한 발짝 다가가는 것 자체가, 그런 실현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사고적 측면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출산율의 저하가 지금 인구 절벽을 만들었고, 인구 절벽이 병력 감소를 유도를 했는데, 이거를 도입함으로써 출산율이 더 감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산의 확률이 더 높아지고 초산 평균 연령이 높아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이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출산율을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젠더 갈등이 너무 심해요. 여성 문제가 심하고 그냥 길 가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성이 여성을 사랑할 수 있으면 여성 또한 남성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둘 다 이제 갈등이 없어져야지,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지 결혼도 할 수 있고 출산을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군대를 똑같이 간다는 거에 대해서 평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하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반론으로 2번 정도 얘기했듯이 여성 내부에 있어서 평등과 그 다음에 군대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문제되는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내부에서도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해결 방책은 이제 우리가 약간 정신적으로 모두가 성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별과 차이를 많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차이에 대한 점에 대해서 개선을, 서로 배려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세부 주제 2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성평등주의 뭐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직면에도 불가피한가 그런 주제까지 좀 충분히 다뤄지고 있고요. 핵심적인 지금 논의가 뭐냐면, 그러니까 도대체 평등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간에 하여튼 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똑같이 군대 다 가는 게 평등이냐, 아니면 여성이니까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조절을 해주는 건 평등에 위반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예를 들면 뭐 평등이지만 어린이들과 노인을 또는 뭐 이렇게 신체 건장한 중장년을 똑같이 평등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각각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 평등을 위반한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더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논의가 좀 서로 이제 쌍방을 달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서 여성에게 적합한 어떤 직무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평등에 위반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두 사람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한 1분 정도 토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느 쪽부터 시작할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등이란 거는 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수용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듯이 군대에 있어서도 똑같은 일을 해야만 평등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에 입대하지 않고도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져야 하는 의무나 다른 책무들은 충분히 다른 여성들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성 징병제에 대한 필요성의 측면이 저는 좀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토의와 의논을 통해서 대응책을 만들어 놓고 접근해도 위에 조금 다른 문제점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제도를
그냥 도입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짜 평등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문제점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논의라는 게 꼭 뭐 더 적합한 시기는 있겠지만 이게 꼭 부딪혀야 될 문제라면 특히 갈등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부딪혀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젠더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을 해온 국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노르웨이에서 여성의 직업 군인으로서 여성을 징집하는 그런 케이스와 전쟁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여성 징집을 하는 케이스 이 모두의 장점을 결합시켜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서 우리나라도 여성 징집을 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도 논의를 해도 충분히 좀 이제 진정한 발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시간상 우리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